이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한상혁 과장님이 주목하는 시장 이슈, 예, 거기서 이제 또 종목을 찾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이크 설리번의 입을 주목하라. Who is 제이크 설리번?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팬들을, 우리 패밀리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설리번이 누구죠, 여러분? 막 올라올 거예요, 다른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과 관련해서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인물이 제이크 설리번입니다. 올해 44세고요. 44살이고 역대 최연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고 대외정책협의 및 자문기구 NSC라고 하죠. NSC를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이제 힐러리 설리번 선생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설리번 선생님,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번.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하세요. 네. 네. 그래서 원래 힐러리 클린턴 쪽 인물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고처를 해서 데리고 온 인물이고요. 미국에서는 100년 만에 태어나는 천재라고 일컫는 인물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가지고 온 자료 하나 볼까요? 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인물이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천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똑똑하게 생겼네. 네. 약간 유태인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똑똑하게 생겼네. 유태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확인 안 했는데요. 뭐 사실 미국의 상당 부분 브레인들은 유태인이 많거든요. 유대인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이 제이크 설리번의 입에 의해서 중국과의 그런 대외 정책 그리고 많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제이크 설리번을 보면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주장하는 대중국 접근법이란 이 네 가지입니다. 1번, 체제 경쟁을 위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한다. 뭔 말이에요? 이거? 두 번째, 동맹을 강화한다. 그건 알겠고. 세 번째, 기술 경쟁을 해야 된다. 또 좀 아리까리하고. 네 번째,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건 대충 이해가 되고. 이 네 가지가 제이크 설리번이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1번, 체제 경쟁을 위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한다. 뭔 소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선을 겪으면서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으로 미국 역시도 양분화됐잖아요. 분열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을 건데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 체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체제.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데 국가가 굴러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이 민주주의의 체제와 동맹이라는 이 두 가지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이크 설리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있으니까.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양국이 교역 국가로서는 1, 2위 국가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1위고요. 미국이 2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 1, 2위 교역국을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선택의 문제예요. 미국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이 선택의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죠. 이 부분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아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하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바이든과 시진핑 양 정상 간의 통화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성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따온 건데 화면에 나오지만 시진핑의 돌직구 날린 바이든, 중국 인권 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 바이든, 시진핑과 새해 인사서 홍콩과 신장에 대한 인권을 압박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야, 지도까지 가져오셨어? 그렇죠. 역시 이 지역 찾아왔죠. 아, 역시 우리 한 과장님 멋있어요. 신장이 위구르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위쪽 중국에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지역 자체가 한 10세기경부터 이슬람교가 전해졌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권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고 중국의 영토로 이제 만들었는데 위구르족은 고유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고유 문화를 지닌 민족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일제시대가 우리나라한테 그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성인들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어린이들은 부모도 없이 중국 당국의 강제 식민 교육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장 지역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만 100만 명. 10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더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BBC에서 이 지역에 대한 다큐를 반영을 했는데 중국은 위구르족의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장 지역 여성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시키고 있고 심지어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집단 강간, 말로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 영국 BBC에서 공식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인권 유린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티벳도 그렇고 이들 지역들이 지금 독립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으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중국 당국의 현실인데 이런 약점을 미국이 제대로 파고든 거죠. 인권을 명분을 삼아서 제대로 파고든 건데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반대할 이유 없이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통과가 될 건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EU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EU 역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발생할 시에 해당 지역의 상품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규정을 법안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압박 전선에 미국 그리고 EU가 같이 전선을 펼쳐서 대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참가하는 국가들이 생기죠.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겠죠. 제이크 설리번의 정책, 즉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해서 동맹국가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한다. 정확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신장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 신장 지역, 위구르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문제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건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중요한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 히토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히토류는 신장 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화하고 폴리실리콘 이 두 가지가 신장 지역에서 전 세계 캐파를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거든요. 면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면화는 이제 중국 생산량의 85%가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면화의 8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글로벌 생산의 20% 전 세계 20% 생산량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중국은 면화의 수출이 이제 길이 막힌다는 뜻인데 이는 면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위구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지역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면화 가격 역시도 실제로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3월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방직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면화 가격이 5년 내 최고치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미국의 원면, 코튼, 즉 면화 가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5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 옆에는 이제 그 위구르 지역의 면화 재배하는 영상 사진인데 신장 지역을 이렇게 제재하니까 면화 가격 역시도 지금
급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값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면화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5년 내 최고예요. 지금 5년 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면화 가격이 오르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요? 그러게요. 어느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방직 회사들이 좋아집니다. 원가 부담 있는 게 아니고 그 제품 가격을 증가시키니까.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방직 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일신방직 2020년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합니다. 네.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 다른 회사 중에 이제 경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경방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얘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모두 감소를 했는데 뭐 다른 방직 회사들은 방직 사업을 주로 하지만 경방은 타임스퀘어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영등포에 네, 타임스퀘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아니에요? 영등포는 타임스퀘어. 네. 경방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경방은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그 싸이가 타임스퀘어 앞에서 뉴욕의 정확히는 타임즈 스퀘어예요, 여러분들. 타임즈라는 그 그래요? 예, 그것도 타임즈라는 그 신문사 있잖아요. 예. 뉴욕 타임스. 타임즈 앞에 있는 사거리를 타임즈 스퀘어인데요. 타임스퀘어 하죠. Anyway, 거기서 그 싸이가 뭐 이거 한참 잘 나갈 때 예. 공연한다 그랬더니 우리 여고생들이 영등포의 타임스퀘어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 죄송해요. 우스갯소리 했고. 재밌었어요. 예, 경방 얘기. 예. 경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타임스퀘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쇼핑몰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밀집 지역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렇겠죠. 쇼핑몰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했기 때문에 경방은 방직 사업에서는 괜찮은 실적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실적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면화 가격이 오르면 방직 회사들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일신방직, 대한방직, 경방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방직 부문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기업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 무슨 기업이죠? 무슨 기업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업? 해송됐어요. 방직회사. 방직회사. 예. DI동일 있죠. DI동일. 네, DI동일. 즉 동일방직. 답 나온다. DI동일. 네. 네, 동일방직. 대단한데? 우리 패밀리들 대단한데요. 네. DI동일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서 방직 회사들의 호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매우 좋을 거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겁니다. 때는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얘기했었죠. 그렇죠. 2차 전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회사 얘기했었죠. 네. 근데 오늘은 본업에 대해서 매우 좋을 겁니다. 실적이. 뭐 경쟁 회사들이 실적이 좋은데 뭐 DI 동일도 뭐 실적이 좋겠느냐? 좋을 겁니다. 제가 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국제 면화 가격이 지금처럼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3년간 40달러에서 그 당시에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와우, 이때 네, 보시면 네. 사진 좀 네네 왼쪽 보이시죠? 이때 200달러까지 올라가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이 당시에 DI 동일 역시도 방직 부문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2008년도에 이 면화 가격이 올라갈 때 매출액이 1,339억 원에서 2011년에는 2,443억까지 1조 증가를 하게 됩니다. 3천억에 100만, 1000만억, 10억, 1000억, 1조 3천억 아닌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300.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1330억에서 1조는 안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1조 3천억의 매출이었다고 하면 대박인데. 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1300. 이거 대박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생각했는데. 1300억, 1600억, 1700억, 2400억. 네. 1339억에서 네. 2443억까지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08년도에 한 4억 정도 적자에서 네. 163억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DI 동일의 방직 부분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던 거고요. 이런 점 등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DI 동일 역시 그게 몇 방직 2008년, 부분 9년. 그럼 그때 주가가 그렇게 올랐나요? DI 동일은 못 올랐는데 일신방직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일신방직은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일신방직이 방직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 규모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 뭐 경쟁 회사들 일신방직이라든지 뭐 대한방직, 경박 이런 회사들이 방직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
감안을 하고 과거에 면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동일 방식 역시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DI 동일 역시도 방직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면화 가격은 여기서 더욱 상승할 것이고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직 시장에서는 국제 면화 가격, 이렇게 면화 가격이 상승하고 DI 동일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면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방직 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직 시장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는 거거든요. 한 과장님 얘기하고 나면 좀 이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뭐 나오게 되겠죠. 이제 유튜브를 많이들 보실 테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렸어요. 아마 2월 들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이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앨런 머스크가 뭐 투자를 뭐 많이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비트코인에 연동하기 시작을 했고 2차 전지 조정받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센티멘트가 약해졌고 거기에 국내의 2차 전지 회사들은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렇죠. 고퍼를 받는 업체들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성장주들의 타격을 입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DI 동일 역시도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 건데, 뭐, DI 동일은 자회사 중에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좀,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센티멘탈이 악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밀린 건데, 근데 2차 전지 애들의 밸류에이션이 50배에서 한 100배예요. 걔들은 상당히 많은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 아닌데 DI 동일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50배, 100배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순수한 그 2차 전지 업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 배터리용 소재 업체를 인수하고 난 뒤에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간 회사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아기업이 있고요. 하나는 SKC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있는데 동아기업하고 SKC 역시도 올해 매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 부문 비중이 한 16%, 한 12%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한 16%,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DI 동일,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이죠. 이 알루미늄 박의 매출 비중이 1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회사, 동아기업이라든지 SKC보다 매출 비중이 오히려 전기차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PER 수준이 한 20배. 그리고 SKC는 한 22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00억 수준. 20년이요? 작년?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2020년 예상되는 영업이익 수준이 500억 수준.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700억 플러스 알파. 700억 플러스 알파. 그러면 PER이 얼마나 돼? 지금 시가총액은 오늘 올라서 한 3,900억. 한 4천억 정도, 4,400억 정도 하나요? 오늘 시청,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3,900억인데? 3,900억이에요. 네. DI 동일이. 그럼 4천억. 지금 시착이 4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700억 플러스 알파 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가 몇 배죠? 이거 산수인데 4천억 나누기 700 산수. 그러면 6배? 6배도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동아기업은 20배, SKC는 22배. 그리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2차 전지로 소재를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50배에서 100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DI 동일은 6배. 엄청나게 싸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쪽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린 뉴딜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코로나 극복 과정 속에서 보복적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에 따라서 라코스테 의류 부문 실적도 좋아질 거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국제 면화 가격 상승에 따라 방직 부문 실적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2월에 밀리긴 했지만 회사의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더욱
또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2월달 주가가 많이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 국제 면화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땅 있다 그랬지 그때. 네, 예. 70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준비 중에 있는데 DI 독일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유휴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지난번에 지도 보여줬잖아요. 네, 용적률이 이게 개정이 되어서 한 50층, 60층짜리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DI 독일이 보유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유휴 부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은 씹어 먹고도 남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2천억이 4,200억이 맞아요. 확실히 기억력 좋으시네. 저는 이제 HTS 이제 요게 이제 기업 분석에 나오는 건 어제 시총이 나오니까 3,900억이었는데요. 오늘 10%나 올랐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시총이 4,200억이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정합니다. 네. DI 동일. 지난번에 DI 동일 그때 뭐 땅 얘기도 하셨고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밸류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사실은 말씀하시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올라가도 지금 사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말씀하셔서 꽤 많이 올랐고 사실 좀 조정받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군요. 그죠? 그 당시에도 뭐 눈 감고 사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까지 들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2월달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뭐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것을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 지금 2월달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싸셨잖아요. 이때 사셔야죠. 그리고 기업의 펀드멘탈은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졌다. 이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올해 일 낼 것 같아요. DI 동일은. 알겠습니다. DI 동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들 최근에 그 어떤 환경 변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제이크 설리번 미중 간의 관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까 신장 미국으로 얘기했고 면화 가격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네요. 폴리실리콘 아까. 네. 네네. 중국의 신장 지역의 수입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제품이 면화랑 또 하나가 이제 폴리실리콘이에요.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생산 캐파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캐파가 약 50%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생산 캐파 기준으로는 4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는 40%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을 담당하는데 아까 면화는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히려 폴리실리콘은 40%에 달할 정도 더 큽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네, 글로벌 기준으로. 예, 이 폴리실리콘을 주 원재료를 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인곳을 만들고 그리고 웨이퍼를 만들고 셀 모듈을 만드는데 이 모듈, 셀하고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듈을 알겠고 뭐라고요? 모듈 전에? 셀. 예,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이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면화도 그렇고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무조건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해당 제품들이 인권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수입업자들이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미 국제적으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수용소가 있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고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가 수입하는 폴리실리콘과 면화가 이 지역의 인권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수입업자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이거 그 수입업자들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는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 셀 모듈을 만드는데 신장 지역
실리콘을 수입해서 쓰려면 상당히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셀 모듈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떻게 그걸 검증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못하죠. 네. 못해요, 그거. 딴 데 사야지. 네, 다른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거 어떡하죠? 이게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3개밖에 없네, 이게. 아까 그 중국 빼면 네, 중국을 세 빼면 군데인데. 네,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데가 3개밖에 없어요. 독일의 바커라는 회사하고 네. 미국의 햄록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OCI라는 회사가 있죠. 동처리가 있고. 네, 동양제철화학. 네, OCI 이 세 업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OCI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업체 중에. 그러니까 중국계를 제외하고는 OCI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태양광 웨이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업체가 있어요.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최대 업체가 있는데 롱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예요. 이 롱기라는 업체가 OCI한테 와가지고 최근에 3년간 폴리실리콘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왜 저희들 중국에서 사면 되지? 중국 그 신장 지역 걸 쓰면 네. 유럽하고 미국 지역에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기업인데도. 네. 이 원재료를 어디서 쓰는 건지 증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셀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원재료가 신장 지역의 인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를 만드는 중국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장 지역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롱기라는 업체가 OCI를 찾아오게 됩니다. OCI한테 찾아와서 나는 3년간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 맺자. 라고 해서 연간 25,000톤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이미 공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롱기가 골프 치는 분들이 좋아한다는데 롱기스트라고. 그렇죠. 저 골프 잘 안 칩니다, 여러분. 아까도 뭐 라운딩 얘기, 골프 얘기했다고. 그 규모가 연간 25,000톤 규모인데 네. OCI 전체 캐파가 3만 톤이에요. 전체 캐파 3만 톤 중에 대부분을 롱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내 업체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롱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신장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폴리실리콘을 구해야 되겠고 OCI가 제일 낫고 그러니까 OCI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다 사줄게. 나랑 계약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OCI의 대부분의 생산량을 롱기라는 업체가 선점한 건데 롱기 입장에서는 뭐 웨이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유럽하고 미국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신장 지역 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심지어 롱기가 OCI한테 와가지고 선수급까지 줬습니다. 선수급 먼저 주면서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해줘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지금 3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캐파를 3만 톤에서 더 늘려달라고 선수급과 돈까지 줍니다. 공장을 증설해달라고. 이 정도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의해서 태양광 업체들이 분주히 지금 지갑병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좀 상승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도 생각해 보시면 중국 업체들이 그 저가의 폴리실리콘 물량 공세를 막 하면서 폴리실리콘 정말 어려웠죠. 가격이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인 거거든요. 이게 킬로그램당 16달러 정도 하던 것이 작년에 6달러까지 하락을 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비중국계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신장 지역이 전기가 굉장히 싸대요. 전기료가. 전기료가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데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기료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거의 원가의 한 70%가 전기료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신장 지역이 이렇게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싸고 이 폴리실리콘 생산 비용을 신장 지역을 도저히 다른 국가에서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만큼 싸게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만들다가 이 신장 지역 생산업체들과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군산공장 다 생산을 철수하고 그나마 전기료가 싸다라고 하는 말레이시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은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더 이상 수출이 안 되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거기서 수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6달러까지 떨어졌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은 11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11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는 한 1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OCI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에서 좀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손익분기점 수준이 한 8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은 예전에는 6달러, 작년에 6달러, 폴리실리콘이 한 6달러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달러에 생산을 해서 6달러에 파는 거예요. 적자 구조. 그렇죠. 예.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이게 OCI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 한 11달러, 1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완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OCI한테 물건을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장산 폴리실리콘 보이콧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유럽까지 가세할 전망이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은 그거예요. 제가 저는 주식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큰 틀부터 해가지고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틀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체제 경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동맹국들과의 같이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가는 이 신장 지역에 대해서 유럽이 동참하고 있고 조만간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라든지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 내에서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중국 내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기타 국가로는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면화 가격도 상승하고 폴리실리콘도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가격이. 그렇다면 면화 가격 상승에 따른 방직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에는 OCI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업체, 앞서 말씀드렸던 DI 동일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OCI까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